10분으로 끝내는 개념 강의.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함수 개념 강의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걸 응용해서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의 최대치수,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y는 ax 승이라고 하는 이런 지수함수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밑이 1보다 크냐, 두 번째는 밑이 0과 1 사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y축이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치수는 얘기가 끝난 거죠. 왜냐면 지수함수라는 것은 올라가나 내려간다 이런 게 없어요. 한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던가 한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정의역이 어디냐, 예를 들어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m부터 m 하면 헷갈리니까 b부터 c까지 할까요? 요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말할 필요 없죠. 요거의 최소값은 x값이 작을 때가 최소값이고 x값이 클 때를 대응한 것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에다가 작은 값 b를 넣은 a의 b제곱이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c를 대입한 값이겠죠. a의 c제곱이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c다 나가면 이제 반대가 됐을 겁니다. 최소값은 오히려 x값이 클 때 값을 대입한 게 오히려 작은 값이죠. 뒤바뀌었다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작은 걸 넣은 게 오히려 클 겁니다. 그래서 a의 b제곱이 큰 값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 보이죠? 이거는 단조 증가하고 단조 감소니까 작을 때가 작고 클 때가 크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하지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작은 걸 넣은 게 크고 큰 거 넣은 게 오히려 작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수학 상에서 배운 게 있죠.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배웁니까? 부등식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근과 같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다를 건 없는데, 단 하나 이제 지수 방정식은 밑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밑이 어떠냐에 따라 그 경우를 나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더 복잡하게 많이 나누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고, 일단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째, 밑이 같냐? 또는 밑을 같게 만들 수, 그러니까 밑이 같은 경우거나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 때는 어떡하냐? 쉬워요. a의 fx승은 a의 gx승 이렇게 됐으면 밑이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수끼리 같다고 하면 됩니다. 뭐 대단히 쉽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 말고 항이 3개 이상,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a의 x승 꼴이 반복되는 경우를 해요. 꼴이 반복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2의 2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까요? 3의 2x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3x제곱 더하기 27은 0 이거 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하죠. 조심할 거 하나 있죠? 지수방정식 치환할 때는 요거 자체가 항상 0보다 크니까 치환된 문자 t가 변역이 0보다 크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27은 0이 됩니다. 이거 설마 계산 못할 리 없죠. 그래서 t-3, t-9는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t 값이라는 게 3하고 9죠. 이거가 답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지 t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3의 x승은 3 또는 3의 x승은 9다 그러면 결국 x값은 1 또는 x는 2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수부등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수부등식은 이겁니다. 자, 갑니다. 자, 지수부등식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말했잖아. 방정식과 부등식은 개념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미시 같은 경우죠. 미시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보다 작을 때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방정식은 같다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죠. 근데 부등식은 말이죠. 미세범위에 따라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미시 1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큰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fx가 지금 이게 작았죠. 그럼 역시 fx도 gx보다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등호 방향이 미시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냥 그대로예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는 그대로. 그런데 만일에 미시 0과 1 사이가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감소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로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자네들이 생각할 건 결국 이거네. 지수함수는 결국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미세범위에 따라 얘기했다.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본 대로 a의 x승 꼴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한 거 똑같이 할까요? 3의 2x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7이 자 이제 0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치환할 수 있잖아요. 치환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27은 0보다 작은 거고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9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t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니까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걸 답이 아니죠. 이걸 바꿔야죠. 3의 x제곱 3의 제곱이 되죠. 말하자면 1승이고.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미세 범위가 1보다 크니까 그대로라니까요. 그대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세 범위에 따라서 판단한다. 특히 부등식을 풀 때는 나중에 또 로그 부등식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부등식을 풀 때는 지수 부등식은 미세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